짐을 싸는 동안 남편은 거실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안방에서 배낭을 꾸리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뭘 챙기냐고 묻지 않았어요. 언제 오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안방에 있었어요. 같은 집 안에서 그렇게 따로 있었어요. 35년이에요. 올해로 결혼 35년 차예요. 30에 결혼해서 65까지. 그 긴 시간이 이 아침에 집약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화면을 보고 저는 안방에서 혼자 짐을 싸고 말 한마디 없이. 이게 우리 부부의 아침이에요. 특별한 날도 특별하지 않은 날도 배낭에 챙긴 것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상비약, 여벌 양말. 1박 2일이니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넣다가 손이 멈췄어요. 립스틱이었어요. 서랍 안에 있던 립스틱. 자주 쓰지 않는 것. 연한 코럴색.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걸 들고 한동안 있었어요. 이게 왜 손에 들려 있는 건지. 등산 모임, 워크숍에 립스틱이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넣었어요. 배낭 안 작은 파우치에. 자기 합리화가 바로 왔어요. 그냥 챙긴 거야. 밖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보다는 낫잖아.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였어요. 알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을 차려야 했어요. 오늘도 차렸어요. 35년 동안 차린 아침처럼.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고 수저를 놨어요. 남편이 왔어요. 앉았어요. 먹었어요. 오늘 몇 시에 가? 9시에 버스 타요. 언제 와? 내일 저녁이요. 그래. 그게 다였어요. 그게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눈 말 전부예요. 몇 시에 가? 언제 와? 그래. 10글자도 안 되는 말들. 남편이 일어났어요. 설거지는 제가 했어요. 남편은 다시 거실로 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으로 9월의 아침이 들어왔어요. 맑은 날이었어요. 산에 가기 좋은 날씨. 그 맑음이 이상하게 가슴 한쪽을 조여왔어요. 오늘 하루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그 예감이 설레는 건지 두려운 건지 모르겠는 채로. 나갈 채비를 마치고 현관 앞에 섰어요. 배낭을 메고 신발을 신었어요. 다녀올게요. 거실 쪽을 향해 말했어요. 남편이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배웅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한 글자. 나는 35년 부부한테 배웅을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게 이상한 건지. 그 질문을 현관문을 닫으면서 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러 가는 건가? 등산 동호회 워크숍이에요. 1박 2일로 강원도 산장에서 하는 거예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산도 오르고 같이 밥 먹고 자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강준혁 씨가 있어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을 때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저는 탔어요. 강준혁 씨. 64. 저보다 2살 위.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지 반년이 됐어요. 처음엔 그냥 동호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년 사이에 뭔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조금씩이 쌓여서 지금 이 배낭 안에 립스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버스를 탔어요. 집결 장소로 갔어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심장이 한 번 뛰었어요. 이 나이에 62에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생각이 버스에 오르는 내내 있었어요. 강원도 산장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통나무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산 중턱에 있어서 주변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9월의 산이라 아직 초록이 짙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 냄새가 났어요. 서울에서 맡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오래된 것, 살아있는 것 같은 냄새. 동호회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탄성을 질렀어요. 다들 좋다고 했어요. 저도 좋았어요. 산 공기를 마시면서 어깨가 조금 내려갔어요. 산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담당자가 방 배정을 했어요. 방이 여러 개였어요. 2~3명이 쓰는 방들이었어요. 여자 방, 남자 방이 나뉘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여성 회원 2분과 같은 방이 됐어요. 4호실. 강준혁 씨는 남자 방이었어요. 7호실이라고 했어요. 복도 건너편이었어요. 방 배정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생각 없는 척 했어요. 방 번호가 기억됐어요. 7호실. 복도 건너편. 그 거리가. 이게 뭔지 알아요. 알면서도 그랬어요. 방에 짐을 풀었어요. 같은 방분들은 활기찼어요. 창문을 열고 경치를 보면서 좋다고 했어요. 저도 같이 봤어요. 산이 보였어요. 9월의 산이 푸르고 깊었어요. 한 분이 물었어요. 여기 전에 와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분위기 좋죠. 밤에 더 좋대요. 별이 잘 보인다고. 별. 밤. 그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짐을 정리하고 첫 번째 산행이 있었어요. 산장 주변 코스를 2시간 정도 걷는 거예요. 다 같이 나갔어요. 저도 나갔어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섞였어요. 강준혁 씨가 어느 순간 제 옆에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분은 늘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어떤 상황에서든 억지스럽지 않게 옆에 있게 돼요.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에요. 걸으면서 별 얘기를 했어요. 산장 분위기 얘기, 코스 얘기, 저녁에 뭐 먹을지. 그런 말들이에요. 특별한 게 없는 말들. 그런데 그 말들이 이 산 안에서, 이 나무들 사이에서 오가니까 달랐어요. 일상의 말인데 일상 같지 않았어요. 어느 가파른 구간에서 그분이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미끄러워요. 저는 조심하면서 올랐어요. 그분이 한 발 먼저 올라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자연스럽게 잡았어요. 한 걸음. 그리고 났어요. 그게 전부예요.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걸 도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오후 내내 있었어요. 손끝에. 저는 그 감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별거 아니잖아. 산에서 당연히 하는 행동이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 합리화가 왔어요. 근데 그 합리화가 닿지 않는 곳에 그 감각이 있었어요. 저녁이 되기 전에 산장으로 돌아왔어요. 씻고 저녁 식사 준비를 기다렸어요. 저는 방에서 잠깐 거울을 봤어요. 산행을 하고 난 얼굴이었어요. 땀이 조금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주름이 있는 얼굴. 62의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살아 있었어요. 볼에 혈색이 있었어요. 눈이 빛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이런 눈빛에 내 얼굴이. 파우치에서 립스틱을 꺼냈어요. 얇게 발랐어요. 거울을 봤어요. 달라졌어요. 색이 생기니까. 얼굴이 사람처럼 보였어요. 60대 여성 사랑이 죄인가? 그 질문이 거울 앞에서 처음 왔어요. 이 나이에 뭔가를 느끼는 게, 뭔가를 원하는 게, 그게 죄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울을 닫았어요. 저녁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저녁 식사는 산장 식당에서 했어요. 긴 테이블이 2개였어요. 동호회 사람들이 다 앉으면 딱 맞는 크기였어요. 산에서 먹는 저녁이라 다들 배가 고팠어요. 밥이 맛있었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김치. 산장밥이 푸짐했어요. 막걸리가 나왔어요. 산장에서 준비한 거였어요. 강원도 지역 막걸리라고 했어요. 다들 한 잔씩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원래 술을 잘 못해요. 막걸리 한 잔 정도면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마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마시지 않으면 어색한 자리였어요. 다들 한 잔씩 하는데 저만 안 하면 자리가 어색하잖아요. 그런 이유였어요. 그 이유가 맞는 이유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자리가 자연스럽게 섞였어요. 처음엔 방 배정대로 앉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강준혁 씨 옆자리가 비었을 때 앉았어요.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게. 그게 제가 이 사람한테 가는 방식이었어요. 늘 막걸리를 마시면서 얘기가 많아졌어요. 이런 자리가 그래요.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거리가 좁아져요. 그게 술의 작용이에요. 저도 말이 많아졌어요. 평소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 걸으면서 나눈 말들보다 더 깊은 말들이 됐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이런 데 오면 일상이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이 산장 안에 있으면 집이 다른 세상 같아요. 그 다른 세상이 가끔 멀었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니었어요. 집이 다른 세상 같고 그게 멀었으면 싶다는 말. 그게 어떤 뜻인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관계. 말이 없는 아침. 이름 없이 지나가는 하루들. 그게 멀었으면 싶은 느낌. 저도 아니까. 저도요. 제가 말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막걸리 한 잔이 들어간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보는 눈빛이었어요. 뭔가를 이해하는 것 같은, 뭔가를 아는 것 같은. 거리가 좁아졌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어깨가 닿을 것 같은 거리가 됐어요. 테이블이 좁은 탓도 있고 자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무언가를 말할 때 조금 몸을 기울였어요. 저도 들으면서 조금 기울었어요. 그 기울어짐이 모여서 가까워진 거예요. 막걸리가 2잔이 됐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이게 술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니면 구분하고 싶지 않았는지. 모임이 무르익으면서 노래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왔어요. 옛날 노래들이 흘렀어요. 70, 80년대 노래들. 다들 따라 불렀어요. 저도 따라 불렀어요. 그분이 제 옆에서 작게 따라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노래 소리 사이로. 밤이 깊어갔어요. 10시가 넘었어요. 다들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피곤하다고, 자러 가겠다고. 그렇게 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그분도 일어났어요. 자연스럽게 같이 식당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나란히 걸었어요. 방 방향이 같은 쪽이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불이 조금 어두웠어요. 산장 밤 복도예요. 낮과 달리 고요했어요. 복도 끝에서 갈라지는 지점이 있었어요. 여자 방 쪽이랑 남자 방 쪽이.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잠깐 섰어요. 무언의 정지. 몇 초였어요. 짧았어요. 그런데 그 몇 초가. 잘 자요. 그분이 먼저 말했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네, 잘 자요. 저도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어요. 각자 방 쪽으로 갔어요. 저는 걸으면서 뒤를 한번 봤어요. 그분도 걷고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호실 문을 열었어요. 같은 방 분들이 이미 누워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어가서 이불을 폈어요.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산장 천장이에요. 통나무 무늬가 있는 천장.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 잘 자요. 라는 말이 귀에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 12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잠이 안 왔어요. 같은 방분들은 자고 있었어요.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물을 마시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이 마른 것도 있었어요. 막걸리를 마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냐고 하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조용히 일어났어요. 실내화를 신었어요. 방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바닥 쪽에 낮은 간접 조명이 있었어요. 그 희미한 불빛만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다들 자는 시간이었어요. 정수기가 복도 끝에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었어요. 걷는데 발이 멈췄어요. 치료실 문 앞이었어요. 이 방이 그분 방이에요. 강준혁 씨가 자는 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불빛이 문 아래 틈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자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왜 섰는지 모르겠어요. 발이 멈춘 거예요. 의식적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발이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문을 볼 생각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들어갈 생각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섰어요. 그 정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초, 아니면 더. 복도의 조용함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로. 이 나이에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두근거렸어요.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자기 합리화가 왔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선 거야. 물 마시러 가는 길에. 이 방 앞이 복도 중간에 있으니까
잠깐 지나친 거야.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였어요. 발이 멈춘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방이 어느 방인지 알면서 그 앞에 선 거예요. 발을 뗐어요. 정수기 쪽으로 계속 걸었어요. 물을 받았어요. 마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문 앞을 다시 지나쳤어요.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걸음을 멈추지 않으려고 의식했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사호실로 돌아왔어요.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60대 여성 사랑이 죄인가? 그 질문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거울 앞이 아니라 이 이불 안에서. 남편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35년 결혼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나는 지금 다른 남자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게 죄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죄가 아닌 거냐고요. 그 질문이 더 무거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가 지나서도 2시가 지나서도. 그러다가 문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저는 숨을 죽였어요. 같은 방분들은 자고 있었어요. 문소리가 더 났어요. 누군가가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조용하지만 들렸어요. 저는 방문 쪽을 봤어요. 열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정수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에 돌아오는 발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딘가에서. 잠깐.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그분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른 방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소리가 났어요.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불을 올려당겼어요. 이 감정이 어디로 가는 건지. 이 밤이 어떻게 끝나는 건지.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어떤 얼굴로 이 사람을 볼 건지.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 잠이 들었어요. 언제 들었는지 모르게.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 산행이 있었어요. 8시에 모여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어제 넣어두었던 립스틱을 얇게 발랐어요. 거울을 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어요. 눈 아래가 좀 어두웠어요. 주름이 더 또렷해 보였어요. 이 얼굴로 어젯밤에 그 방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부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얼굴이 그랬다는 게. 62의 이 주름진 얼굴이 한밤에 복도에서 발이 멈췄다는 게. 그게 뭔가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래서 더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강준혁 씨가 왔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했어요. 어젯밤에 대한 말이 없었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각자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기분 탓인지. 아침 산행이 시작됐어요. 어제 코스보다 좀 더 험한 구간이었어요. 다들 집중해서 올랐어요. 오르는 중간에 폰을 확인했어요. 배터리가 얼마나 됐는지. 폰을 켜는데 알림이 있었어요. 문자 2개. 남편한테서였어요. 하나는 어젯밤 11시에 온 거였어요. 잘 있냐고. 다른 하나는 아침 7시에 온 거였어요. 오늘 저녁 몇 시에 오냐고.
저는 그 문자들을 봤어요. 11시에 보낸 문자. 제가 복도에 나갔다가 돌아온 그 시간쯤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문자를 보냈어요. 잘 있냐고. 3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먼저 문자를 보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한 용건만 연락하는 사람이에요. 잘 있냐고 묻는 문자를 먼저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날은 보냈을까? 그 질문이 산행 내내 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건지. 35년 동안 없던 것들이 왜 지금 생기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내가 못 봤던 건지. 문자 답장을 했어요. 잘 있어요. 저녁에 전화할게요. 그렇게 보냈어요. 산행이 계속됐어요. 중간 지점쯤에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들 물 마시고 간식 먹고. 저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경치를 봤어요. 강준혁 씨가 옆에 왔어요. 나란히 앉았어요. 아래를 봤어요. 산 아래 마을이 작게 보였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는 잠깐 그분을 봤어요. 잘 못 잤어요. 낯선 곳이라. 저도요. 그게 다였어요. 그 이상의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두 마디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대한, 서로 잠을 못 잤다는 것에 대한,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이 있는 건지. 오후가 됐어요.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산장 주변을 자유롭게 산책하거나 쉬거나 하는 시간. 저는 혼자 산장 뒤편 작은 오솔길을 걸었어요. 혼자 생각하고 싶었어요. 걷다가 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3개였어요. 남편이었어요. 3개. 오후 2시, 2시 반, 3시. 1시간 안에 3번. 저는 그 숫자를 봤어요. 3번. 남편이 1시간에 3번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를 3번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건이 있으면 1번 하고 문자 남기는 사람이에요. 3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다시 걸었어요. 연결됐어요. 여보, 왜 전화했어요? 전화 왜 안 받아? 산에 있었어요.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됐나 봐. 그래. 오늘 저녁에 오지? 네, 6시쯤 될 것 같아요. 그래. 끊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별 용건이 없는 전화였어요. 왜 3번이나 했냐고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3번 전화한 이유를. 그런데 이상한 건 그 3통의 부재중 전화가 뭔가를 상기시켰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어떤 상황인지.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돌아가야 하는 집이 있다는 것. 이 산장이 일상이 아니라는 것. 오솔길을 걷다가 발이 멈췄어요. 어제 복도에서처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리고 남편은 왜 3번이나 전화를 했는가? 그 질문들이 나무들 사이에 있었어요. 대답 없이.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버스를 타면 서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장에서의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분위기가 전날보다 더 느슨했어요. 다들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서인지. 마지막 밤이라 더 즐기자는 분위기였어요. 막걸리가 또 나왔어요. 저는 오늘은 조금만 마시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한 잔이 두 잔이 됐어요. 대화가 길어지면서 강준혁 씨는 제 옆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젯밤보다 더 자연스럽게 하루를 같이 보낸 사람들이 그래요. 하루 전보다 더 가까워져 있어요. 얘기가 깊어졌어요. 서로의 삶 얘기가 됐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이 나이가 되어서 뭐가 남아있는지, 그런 얘기들. 그분이 말했어요. 이 나이가 되면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후회 없이 산다는 게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후회 없이 산다는 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 두 가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술자리 얘기였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막걸리가 조금 더 들어갔어요. 취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덜해진 것뿐이었어요. 경계가 약간 느슨해진 것. 식당이 하나둘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자러 갔어요. 오늘은 어젯밤보다 더 빨리 자리가 줄어들었어요. 피곤했으니까. 이틀 연속 산행이었으니까. 어느 순간 우리 둘만 테이블에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됐어요. 일어나려던 순간에 얘기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남아있게 된 거예요. 식당이 조용했어요. 불이 반쯤 꺼져 있었어요. 산장 직원도 자리를 비운 것 같았어요. 우리 둘뿐이었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그분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낮에 보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막걸리 때문인지, 이 공간 때문인지, 마지막 밤이라는 것 때문인지.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피하지 않고.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그런데 그 거리가 의미 있는 거리였어요. 이 나이에 두 사람이 이 공간에서 이 눈빛으로 마주 보는 거리. 그분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폰이 울렸어요. 진동이었어요. 제 폰.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폰이 진동했어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남편이었어요. 화면이 빛났어요. 남편. 그 이름이 화면에 있었어요. 밤 10시 반이었어요. 저는 폰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을 봤어요. 그분도 폰을 봤어요. 화면은 안 봤겠지만 폰이 울린다는 건 알겠죠. 진동이 계속됐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울리는 거예요. 저는 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아, 라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낸 소리인지 그분이 낸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진동이 멈췄어요. 부재중이 됐어요. 전화 안 받아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중에 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그분이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짧은 교환이 공기 중에 있었어요. 뭔가를 말하지 않은 채, 뭔가를 알고 있는 채. 그 눈빛이 아까와 달라졌어요. 뭔가를 조심하는 눈빛이 됐어요. 아까 말하려던 것을 삼킨 것 같았어요. 대화가 이어지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은 일찍 자자는 말 없이 그냥 자리가 끝났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를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된다는 걸. 복도로 나왔어요. 나란히
갈림길 앞에서 섰어요. 어젯밤이랑 같은 지점. 잘 자요. 네, 잘 자요. 각자 방 쪽으로 갔어요. 방에 들어왔어요. 같은 방분들은 자고 있었어요. 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 하나. 남편.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자가 왔어요.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봤어요. 오래. 답장을 했어요. 산행하다가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죄송해요. 내일 전화할게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고 있지 않았어요. 그분이랑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 거짓말이 작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지 않은 거 알아요.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어요. 자식이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했어요. 큰아이가 알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냐고 하면 마음이 전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어떤 파장이 생기는지. 엄마가 아버지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갔다고 하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이 나이에 남편이랑 갈라서면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노후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친구들은 또 어떻게 볼 건지. 60대 재혼 고민이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그게 지금 제 고민이냐고요. 아직 아닌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이불 안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중심이 잡혔어요. 어떤 것으로요? 강준혁 씨한테도 집이 있다는 것. 아내가 있다는 것. 중년 불륜 갈등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는 것.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봐왔어요. 주변에서. 그게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걸. 상처를 안 남기는 경우가 없다는 걸. 황혼연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감정. 그게 아름다운 말처럼 들려요. 근데 두 사람 다 결혼 안에 있으면 그건 황혼연애가 아니에요. 그건 중년 불륜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저는 그 단어를 이불 안에서 마주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이 들었어요. 언제 들었는지 모르게.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깊은 어딘가로 가라앉았다가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새벽 5시였어요. 눈이 자연스럽게 떠졌어요. 창밖이 아직 어두웠어요. 같은 방분들은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어요. 복도로. 불이 희미했어요. 어젯밤 복도랑 같은 불빛이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로비 쪽으로 걸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요. 산장 로비에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계단을 내려왔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굳었어요. 누군가가 있었어요. 로비 소파에. 남자였어요. 혼자. 짐이 옆에 있었어요. 작은 가방. 그 사람이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봤어요. 새벽 5시 산장 로비에서. 남편이 언제 왔는지 몰랐어요. 어젯밤에 왔는지, 새벽에 왔는지,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았는지.
동호회 연락처로 알아낸 건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든 감정이 있었어요. 공포였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공포.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랑 밥을 먹고 막걸리를 마셨어요. 복도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마음이 이미 뭔가를 건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여기 있어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가까이 왔어요. 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앞에 섰어요. 가까이. 오래된 남편의 얼굴이 새벽 불빛 아래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남편 얼굴도 늙었어요. 35년이 지났으니까. 주름이 있고 머리가 휘었어요. 그 얼굴이 지금 저 앞에 있었어요. 새벽에 여기 산장까지 와서 남편이 말했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 그 목소리가 낮았어요.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낮고 조용한 목소리. 그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저는 대답을 해야 했어요. 잠들었어요. 잠들었어. 10시 반에?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할 말이 있었어요. 피곤해서 산행을 오래 해서 일찍 잠든 거라고. 그런데 그 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 온 게 처음이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말이었어요. 여기 온 게 처음이 아니라는 말. 이 산장이 처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는 건지, 무엇을 알고 있는 건지. 저는 남편을 봤어요. 새벽 불빛 아래 남편의 얼굴을. 35년을 같이 산 사람의 얼굴을. 그 얼굴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화가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것. 오래된 것. 피곤한 것.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작게 무너진 것 같은 것.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왜 새벽에 여기까지 왔는가? 왜 1시간에 전화를 3번씩 했는가? 왜 어젯밤 10시 반에 전화를 했는가? 35년 동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건지. 그 의문이 답이 됐어요. 지금 이 새벽에 이 사람이 뭔가를 느낀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걸. 35년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 말은 없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서 35년을 산 사람이니까.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새벽에 여기까지. 저는 오랫동안 남편을 봤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침묵 안에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선택을 해야 해요.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 남편 앞에서 강준혁 씨를 생각했어요. 7호실. 저 위에 자고 있는 그분을, 그 눈빛을, 복도에서 발이 멈췄던 것을, 막걸리 2잔 후에 가까워진 그 거리를, 말하려다 삼켰던 그 순간을,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남편을. 두 사람이 뭐가 다른지. 강준혁 씨는 설레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요. 35년이에요. 3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산 사람이에요. 말이 없어졌고, 눈이 마주치지 않게 됐고,
이름 없이 지나가는 아침들이 쌓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새벽에 여기 있어요. 이 산장 로비에.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게 뭔지, 이 사람이 뭔지.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강준혁 씨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남편도 끝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사이가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오래 방치했던 거예요. 서로. 저는 입을 열었어요. 알아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뭘? 당신이 왜 왔는지.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도 알고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오래 잘못 살았다는 거. 남편이 눈을 내렸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여기 온 거 후회하지 않아요. 산이 좋았고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원래 저녁에 오기로 하지 않았어. 일찍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 새벽에 산장 로비에서 그렇게 섰어요. 긴 설명이 없었어요. 35년 부부가 새벽에 산장에서 마주선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침이 오면 저는 방으로 올라가서 짐을 쌀 거예요. 동호회 사람들한테 일이 생겨서 먼저 내려가야 한다고 할 거예요. 강준혁 씨한테도 그렇게 말하겠죠. 그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냐고요. 아파요. 솔직히. 그런데 이 로비에 서 있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원했던 게 뭔지. 설레는 것이요. 인식되는 것이요. 누군가의 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강준혁 씨한테서 왔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했냐고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온 남편이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짧은 가방 하나 들고. 그 사람이 오늘 아침 여기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사랑인지, 습관인지, 두려움인지. 35년이 지나면 그게 다 섞여서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창밖으로 산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산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먼저 보였어요. 하늘이 그 다음에 열렸어요. 저는 그 빛을 봤어요. 인생이막이 뭔지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것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오래 방치한 것들을 꺼내서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더 어려운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강준혁 씨는 제 안에 있는 뭔가를 깨웠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 감정이 가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깨어남을 어디로 쓰느냐는 제 선택이에요. 저는 남편 옆에 섰어요. 나란히.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새벽 산장 로비에서 나란히 창밖을 봤어요. 산이 밝아오는 걸. 35년 부부가 말 없이 나란히. 그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낯설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잊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저는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뭔가 달라져야 해요. 내가 달라져야 해요. 남편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35년이 굳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해야 해요. 이번 봄이 그걸 알게 했어요.
강준혁 씨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내려갔어요.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로. 그 감정이 있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그게 이 봄의 의미예요. 아침 빛이 산장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주 작게. 배고프다. 저는 잠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침 먹고 내려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식당 쪽으로 걸었어요. 나란히. 말 없이. 그래도 나란히. 그 발걸음이 35년 만에 가장 무겁고 35년 만에 가장 솔직한 발걸음이었어요. 산이 완전히 밝아왔어요. 9월의 아침이 우리 둘이 걷는 복도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어요.